안녕하세요. 유아교육 현장에서 유아문학은 교육과정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유아문학의 대표적이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그림책이죠. 그림책이 유아들에게 주는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림책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고 또한 언어 발달 능력이라든가 또한 그 주인공에 대해서 상상력을 마음껏 펼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그림책이 주는 효과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줄 때 어떤 방법으로 들려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지 그 효과적인 방법인 동화 구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그림책 이론가 미스 이다다시는요, 그림책을 읽어주는 효과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조그만 씨앗이 어린이의 마음속에 그것이 긴 세월을 거쳐 여러 가지 체험과 사색을 통하여 싹트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이라고 비유했어요. 자, 이처럼 유아 문학이 갖는 효과를 단적으로 보여준 애가 또 있습니다. 바로 꾸슐라와 그림책 이야기입니다. 이 그림책은요, 뉴질랜드에 있었던 실화를 옮긴 것이에요. 그림책이 과연 유아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또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 분명한 답을 하고 있는 책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 나오는 꾸슐라는요, 태어났을 때 의사로부터 장애아 진단을 받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꾸슐라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비정상화 아동보다도 성장 발육이 많이 늦었고요. 또한 아이가 몸을 가눌 수 없는 힘이 없어서 등이라든가 다리 등이 흐느적거리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부모에게 이 꾸슐라를 장애센터로 보내라고 충고했었죠. 하지만 꾸슐라 부모는 그런 의사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잠도 못 들면서 보채는 딸을 꼭 껴안고 그림책을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꾸슐라가 4세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꾸슐라는 지능도 높아지고 또한 어떤 성격도 낙천적으로 변하게 되었어요. 자, 이런 것은 과연 우리가 의학적으로 해명할 수 없는 그런 변화라고 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의사로부터 진단받았던 이 꾸슐라는 생각하지 못했던 감성과 또한 지능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림책이 주는 어떤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서 우리는 그림책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을 가졌다라고 우리는 느낄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림책을 보았다는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꾸슐라 엄마가 꾸슐라를 품에 꼭 껴안고서 엄마의 다정한 목소리로 재미있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유아 독서의 어떤 중요성이 인식된 것은 2003년 영화 책 읽기 북스타트를 시작해서 영화의 어떤 영유아의 독서 활동이 많이 인식되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자, 그럼 유아 시기에서 독서지라고 했을 때는 어떤 방향을 이야기할까요? 과연 유아들이 글자를 깨우쳐서 읽는 과정이 유아 독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유아기의 독서 활동은 아이들이 글을 깨우쳐서 읽는 것보다는 어떨까요? 예, 듣는 활동을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유아들에게 그림책을 들려줄 때 어떻게 들려주는 것이 그림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지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책을 읽어주는 방법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낭독식 읽기와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구연식 읽기입니다. 자, 그럼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라는 이제 동화가 있는데요. 이 동화를 통해서 제가 낭독식 읽기와 구연식 읽기를 한번 비교해서 들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비교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장면인데요. 맨 먼저 낭독식으로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보도록 할게요. 어머니는 갓 태어난 아기를 가슴에 꼭 안고 포근하게 부드럽게 다독거리고 있습니다. 자장자장 자장자장. 그리고 어머니는 아기에게 가만히 노래를 불러줍니다.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너는 늘 나의 귀여운 아기. 이것을 바로 낭독식으로 제가 읽었는데요. 이것을 제가 구연식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머니는 갓 태어난 아기를 가슴에 꼭 안고 포근하게 부드럽게 다독거리고 있었습니다.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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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장. 그리고 어머니는 아기에게 가만히 노래를 불러줬죠.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너는 늘 나의 귀여운 아기. 자, 여러분들은 두 가지 읽기 방법을 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유아라면 어떤 읽기 방법을 좋아할까요? 네, 바로 아이들은 우리가 목소리라든가 또 행동, 그 다음에 표정들을 느낄 수 있는 구연식의 어떤 방법들을 더 선호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연식의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읽어주는 방법에서는요, 줄거리를 기억해서 쉬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이야기를 조금 첨가해서 또 재미있게 대화처럼 만들어서 들려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권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비록 들려주지만 어떨까요? 여러 번의 한 권의 동화를 여러 번에 들려줬을 때 똑같은 이야기를 들려줄 수가 없죠. 그렇게 한 권의 책으로 여러 가지 내용의 어떤 동화를 들려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개작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들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작이 필요한 경우에는요, 우리가 그림책에도 보면은 글과 그림이 있는데 글의 내용이 너무 긴 그림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이들에게 들려줬을 때는 어떨까요? 아이들은 너무 긴 글의 동화를 들을 때는 집중력도 떨어지고 지루함을 느끼겠죠. 예, 그리고 또한 동화의 어떤 페이지가 너무 방대한 양일 때 그것 또한 아이들에게 흥미감을 떨어질 수 있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개작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구연식으로 이야기를 들려준다라면 아이는 생동함 있는 살아있는 그림의 내용을 아이들이 느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야기라는 동화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한 부분을 제가 대화체로 개작을 해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요, 이야기 내용의 어떤 줄거리가 이렇게 있지만 이 그림을 통해서 저는 대화체로 한번 아이들에게 어떻게 들려주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할아버지, 이야기 듣고 싶어요. 할아버지, 이야기 들려주세요. 호호, 이를 어쩐다. 우리나라는 이야기가 없단다. 이야기는 저기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만 갖고 계시지. 할아버지, 그래도 이야기 듣고 싶어요. 네. 자, 조금 더 문장을 사용해서 이야기했을 때보다 이렇게 대화체로 개작을 해서 아이들에게 들려줄 땐 조금 더 생동감을 더 느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제가 동화구연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들려줄 때 어떤 교육적 가치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릴 것처럼 동화를 입체적인 구연으로 들으면서 아이는 어떨까요? 머릿속에 그 동화 장면을 상상하면서 아이들이 구상할 수가 있고요. 또한 동화 구연자의 어떤 목소리의 표정과 감정을 느낀다라면 이야기를 듣는 것 그 배 이상의 구연의 효과를 아이들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많은 재미있는 동화를 들음으로 인해서 동화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질 수 있고 또한 동화를 즐거운 놀이로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품 속의 인물이 되어서 내가 그 주인공이 되어서 그 주인공의 모습이라든가 동작들을 또 몸으로도 표현해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동화 구연이 주는 어떤 교육적 가치는 아주 많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렇게 또 아이들에게 동화 그림책을 들려주실 때는 이렇게 동화 구연의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들려준다라면 아이들은 좀 더 교육적인 효과를 느낄 수가 있겠죠. 자, 끝으로 제가
이것은 아프리카 동화인데요. 이야기에 관련된 그림책을 제가 구연으로 개작을 해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들려줄 때는요, 제가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기 이전에 우리가 또 한 가지 할 수 있는 또 활동이 있어요. 바로 동화책 표지를 탐색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책에 보면요, 이 앞부분이 바로 앞표지지요. 자, 뒤는 바로 뒷표지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많은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동화를 아이들하고 읽기 전에 동화 표지만으로 가지고도 우리는 다양한 활동들을 또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책 앞표지에 보면 뭐가 있나요? 바로 제목이 있죠. 이 책의 제목은 바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지은이도 나와 있고요. 또한 여기에는 또 여기 보면 출판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뒷표지에 보면 또 여긴 바코드도 나와 있죠. 이런 그 책의 구성들을 아이들과 이야기해보고, 또한 요즘은요, 그림책을 어떤 그림, 표지 그림을 보면요, 이 표지 그림으로 인해서 아이들은 많은 또 상상력을 자극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지를 보여주실 때, 자, 여기에는 무슨 내용의 이야기가 있을까라고 앞표지만 보여주는 것보다는요, 이렇게 앞표지와 뒷표지를 이렇게 활짝 펼쳐서 이렇게 보여주시면 어때요? 그림이 연결돼 있죠? 네, 이렇게 아이들이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표지를 이렇게 펼쳐서 아이들하고 어떤 상호작용을 하면 좋을까요? 제가 한번 어떤 상호작용을 나눌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여기는 어느 나라일까? 아프리카요? 왜 아프리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도 피부색이 까맣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나무들도 야자수 나무들이 많지요. 그래서 아프리카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러면 또 책을 앞표지에 이제 넘기니까 제목이 나오기 이전에 여기서는 바로 속지라고 하는데요. 자, 속지에는 누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있지요. 할아버지 모습은 어떻게 보였어요? 힘도 없어 보이고 또 무섭게 생겼어요. 이 할아버지는 아프리카에서 거미줄을 짜는 아난스 할아버지라고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아이들과 앞표지 그 그림책의 표지와 그 다음에 속지에 대한 내용들도 상호작용하면서 아이들은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 하고 많이 상상할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책 내용에 관한 본문을 들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 여러분에게 팁을 또 하나 알려드리면요. 그림책에 보면은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바로 그림과 표지의 어떤 대표적인 그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제목이 나와 있죠. 제목에 보면은 그림책의 제목이 여기는 지금 이야기 이렇게 같은 어떤 글자체로 되어 있지만 어떤 그림책은 글자체가 이렇게 다르게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집 나가자 꿀꿀꿀이라는 동화인데 어떻게 되어 있나? 집은 크게 되어 있고 나가자는 작게, 그 다음에 꿀꿀꿀은 점점점 커졌죠. 그래서 제목을 읽어줄 때도 이렇게 톤을 그림의 글자체에 맞게 한번 읽어주면 아이들은 조금 더 다른 변화를 느낄 수가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집 나가자 꿀꿀꿀.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조금 더 흥미감을 더 자극시켜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동화 구연을 어떻게 이제 들려줄 때 어떻게 구연식으로 들려주는 어떤 좋은 방법을 쭉 살펴보면서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제가 끝으로 이야기라는 동화를 구연식으로 개작을 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할아버지, 이야기 들려주세요. 할아버지, 이야기 듣고 싶어요. 호호, 이를 어쩐다. 이 세상에는 이야기가 없단다. 모든 이야기는 저기 하늘나라의 하느님만 갖고 계시지. 그래도 이야기 듣고 싶어요. 네, 할아버지. 아난스 할아버지는 이야기를 사고 싶어서 거미줄을 짠 하늘로 올라갔어요. 임금님, 저에게 이야기 상자를 주십시오. 너같이 힘없고 늙은 사람이 이야기 상자를 달라고? 그럼 이야기 값을 치러야 하느니라.
무시무시한 이빨을 가진 표범, 불처럼 쏘는 말벌, 사람 눈에 안 보이는 요정을 데리고 오도록 하여라. 아난스 할아버지는 땅으로 말없이 내려와서 먼저 표범을 만났어요. 이런, 마침 배고픈데 내 점심밥이 되려고 때마치 왔구나. 표범아, 날 잡아먹기 전에 꽁꽁 묶기 놀이부터 하면 어떨까? 어떻게 하는 건데? 먼저 내가 네 앞발과 뒷발을 꽁꽁 묶어 그리고는 묶은 걸 다시 푸는 거야. 그 다음에는 내가 나를 꽁꽁 묶는 거란다. 좋아 좋아. 아난스 할아버지를 꽁꽁 묶고 얼른 잡아먹어야지. 아난스 할아버지는 표범을 왼쪽 앞발, 오른쪽 앞발, 그다음 왼쪽 뒷발, 오른쪽 뒷발을 꽁꽁 묶었어요. 자, 표범아, 너는 이제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됐구나. 아난스 할아버지는 꽁꽁 묶은 표범을 정글나무에 매달아 놓았어요. 그 다음에 아난스 할아버지는 바나나 나무 이파리를 하나 잘라 머리에 쓰고 호리병에 물을 가득 채우고 호리병에 든 물을 자기 머리에 조금 붓고 그 다음 나머지 물은 몽땅 말벌집 위에다 붓고 소리 질렀지요. 비가 온다! 비가 온다, 말벌들아! 어서 이 호리병 속으로 들어오렴! 얘들아, 비가 온다! 어서 저 호리병 속으로 들어가자! 그래, 그래! 말벌들은 호리병 속으로 쏙쏙, 쏙쏙쏙, 쏙쏙쏙쏙쏙쏙 100마리나 들어갔어요. 아난스 할아버지는 재빨리 호리병 주둥이를 막았지요. 자, 말벌들아, 너희들도 이제 하나님 만날 준비만 됐구나. 그 다음에 아난스 할아버지는 나무를 깎아서 작은 인형을 만들어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끈끈한 고무줄을 발랐어요. 그런 다음 대접에 감자 조각을 담았지요. 그리고는 인형을 가지고 요정들이 춤추는 나무 밑에 놓고 한쪽 끝에 줄을 달아 손에 쥐고 덤불 뒤에 숨었어요. 얼마 뒤 사람 눈에 안 보이는 요정이 나타났어요.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아, 신나게 춤췄더니 배가 고픈걸. 여기 감자가 있네. 인형아, 나 배고픈데 감자를 먹어도 될까? 아난스 할아버지는 숨어서 줄을 잡아당겼어요. 그러자 인형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냠냠냠냠. 아우, 맛있어. 고맙다, 인형아. 그런데 인형은 아무 대답도 안 하는 거예요. 고맙다고. 인형이 꼼짝도 하지 않자 요정은 화가 나서 인형의 뺨을 찰싹 때렸어요. 그랬더니 요정의 손이 그만 인형의 뺨에 찰싹 들러붙었어요. 손을 놓아. 안 그러면 또 칠 거야. 찰싹. 이번에는 요정의 두 손이 고무인형에 붙어버렸어요. 요정은 무지무지 화가 나서 이번엔 발로 인형을 뻥 찼어요. 그러자 발도 역시 찰싹 붙어버렸지요. 요정아, 너도 이제 하나님 만날 준비만 됐구나. 아난스 할아버지는 무시무시한 이빨을 가진 표범, 불처럼 쏘는 말벌,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요정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느님, 제가 이야기 값으로 무시무시한 이빨을 가진 표범, 불처럼 쏘는 말벌, 사람 눈에 안 보이는 요정을 데리고 왔습니다. 호호, 너처럼 보잘것없는 늙은이가 이야기 값을 치르다니. 약속을 했으니 지켜야지. 여봐라, 지금부터 내 이야기 상자는 아난스의 것이니라. 사람들은 모두 기뻐서 외쳤어요. 아난스 할아버지는 이야기 황금 상자를 가지고 땅으로 내려왔어요. 그때부터 세상에는 재밌는 이야기들이 구석구석 전해지게 되었지요. 자, 여러분들도 아난스 할아버지의 이야기 선물을 받고 싶으세요? 자, 여러분에게 아난스
할아버지의 이야기 선물을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선물 받을 준비 되셨나요? 자, 선물을 많이 받고 싶은 친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발을 크게 벌려야 되겠죠? 자, 선물 던질 거예요. 하나, 둘, 셋, 영차! 자, 어떤 이야기 선물을 받으셨나요? 자, 내가 받은 재밌는 이야기 선물을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재밌게 들려주도록 해요.